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방학이라서 주말 개념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주말이 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항상 원서로 좀 먼저 읽었고 번역본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뭐 원서로 읽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테크 책 중에 하나이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제목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모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돈, 관심 있는 거 돈, 그리고 심리학이 결합된 건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좋은 책을 만나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꼭 재테크라던가 투자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 지혜, 현명함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좋아해서 읽고 나서 한 번씩 다시 읽고 싶을 때 읽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모닝 루틴을 하는데 이제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데 모건 하우저 님이 나온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또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터닝 포인트 그 채널에 그분이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싶다. 다시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전에 읽었고 한번 기억날 때마다 읽는데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은 책. 죄송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네, 원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원서를 읽을 거고,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이 실제적으로 투자? 돈에 관한 심리학에 관한 건데,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운동, 식단, 인간관계, 그 다음, 돈, 경제적 자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돈의 심리학을 보면 모건 하우저님의 책이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다 보니까 할 말이 많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에 대한 그 테크닉 정보를 주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은 가장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는 게 저축입니다. 네, 저축이고 나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네. 이 책을 읽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막 하루하루 행복했던 거? 네, 그리고 이런 좋은 책을 만났을 땐 아껴가면서 읽거든요. 왜냐면 한번 후루룩 속독으로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막 조금씩 하루하루 아껴가면서 그 읽었던 기억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 예전의 기억, 그 상상만으로도 네, 제 몸과 제 뇌가 그때의 그 기억을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설레고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모건 하우즈의 돈의 심리학이죠. The Psychology of Money. 네, 이게 이제 원서고 이 The Psychology of Money는 돈과 부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정말 제가 많은 투자책을 읽었거든요. 투자책을 읽어보면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그리고 그냥 한 번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진짜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 항상 저축 그리고 인덱스 펀드, 복리 투자,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것
항상 답이 똑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그쪽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하나를 예측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건 확실하다. 근데 내가 책임진다, 확실하다라는 게 벌써부터 그 사람들은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정말로 알면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경제적인 부를 이룬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님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중에 어떤 하나의 주식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얘기하자면 결국은 코카콜라라던가 이 부분은 그냥 장기 투자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광고의 효과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래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 본위 투자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 결국은 인덱스 펀드, S&P 500, 모즈 하우스님도 그러거든요. 모건 하우스님도 그냥 꾸준히 S&P 500 그리고 현금을 하고 하고 결국은 그거거든요. 사실 굳이 테크닉을 말하자면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확보된 현금으로 기회를 잡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제 생각을 많이 말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돈과 부에 대한 그 전통적인 경제적인 분석, 이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그 투자를 할 때 순간적인 그 탐욕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휩쓸리게 되면 절대로 투자를 성공할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팔지 않아도 되는 그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 위기가 왔을 때. 근데 자기가 그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 안 팔고 그냥 가져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리적인 요인. 그래서 사실 투자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투자책이 아니라, 막 기술적인 그런 투자책이 아니라, 결국은 정말 성공한 대가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레이 달리오 님도 그 기술적인 부분을 절대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항상 장기 투자, 복리이자. 네. 그리고 S&P 500 인덱스 펀드. 네. 워런 버핏님도 말씀하세요. 결국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S&P 500 인덱스 펀드라고. 네. 그래서 하우스는 사람들이 돈을 다룰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맞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저는 요즘에 인간은 비이성적이다. 제가 처음 읽은 심리학책이 The Loss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님의 인간 본성의 법칙인데 지금 생각하면 첫 심리학책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책을 선택했을까 싶지만 정말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때 동안 인생을 살면서 가장 뭔가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얻은 게 뭐였냐면 그 책에 나오는 Humans are irrational, but so are you 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이성적이다. 하지만 당신 또한 비성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이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극단의 상황을 보면은 요즘에 제가 조금 그 경찰분들 바디캠 영상이 좀 꽂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상황 분석을 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를 조금 분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사실 미국의 공권력에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미국에는 공권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극한으로 갔을 때 특히 그때는 자기들이 극한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엄청나게 공권력에 반발을 하면서 경찰에게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일을 사건을 아주 크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걸 봤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정말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건 제가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3자의 시선으로 모든 걸, 그러니까 약간 좀 신의 느낌으로.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를 다 펼쳐서 보면 내가 또 그 신의 눈으로, 네, 이렇게 3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루에 얼마나 비성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얼마나 비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은 정말 비이성적이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모건 하우저님도 말하시기를 이 투자를 하는 것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비이성적이다. 투자를 할 때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면 탐욕, 순간적인 탐욕이 있잖아요. 한 번에 꼭 이걸 갬블, 갬블링. 한국말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갬블링처럼 생각을 해서 한 번에 큰 이익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던가. 그리고 이게 그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공황이라든지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떨어졌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모든 걸다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성과 감정인데 사람이 사실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때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는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감정에 휩쓸려서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했던 건 약간 부끄럽고 후회가 남고 이런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투자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하우즈님의 이 투자,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진리가 똑같은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오늘 독서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가 있죠. 하우젤은 사람들이 돈을 다룰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우리의 재정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투자를 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만 잘 생각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웬만해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독서노트만 하면 이렇게 배가 고파. 아무래도 뇌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우즈를 제시한 돈과 부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보면은 4가지 주요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면 돈에 대한 우리의 그 인간의 심리적인 태도, 감정이 얼마나 치우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나의 행동과 인내의 힘,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와 부자의 차이. 네, 이 부와 부자는 같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도 정말 큰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읽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충만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책을 읽는 이유가 그 감정을 사실은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이돌핀? 네, 이 부분 읽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이 기억, 상상만으로도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나 목소리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행복과 만족의 심리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리고 만족의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좀 먹고 힘을 내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너무 힘이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it's been 16 minutes. 16분이 벌써 지났네요. 어쨌든,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은 제가 좀 뇌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서 평소와 그 루틴의 자리를 좀 바꿔서 청소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책 읽어볼게요. 돈을 대하는 심리적 태도. 하우젤은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히 경제적 이론이나 재정적 교육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인간의 본성이죠. 왜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그릇만큼 볼 수 있잖아요. 그릇은 직접적인 자기가 겪은 경험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책에서 읽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돈을 다르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식을 선호하며 제가 지금 한국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입 구조 자체가 영어 얘기할 때랑 한국말 얘기할 때 달라지는데 입이 완전히 지금 오늘 영어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경제적 불안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식을 선호하며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자란 사람들은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케이. 이는 인간이 돈에 대해 갖는 태도가 순전히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출생 배경, 경험, 그리고 감정적 반응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람이 같은 재정적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우젤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 경험이 중요하죠. 알고 있는 것. 오케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일반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이후에 경제적 회복기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두려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은 돈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며
이는 돈을 다룰 때 객관적인 분석보다 심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부분 별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책 원본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요점 된 건데, 굳이 이걸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원본을 읽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약간, 컨디션 매일 안 좋대. 진짜 컨디션이 매일 안 좋다는 얘기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제. Oh my gosh. 오케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좀 많이 읽고 싶은 거. 토니 로빈스 책. 오케이, 토니 로빈스의 책을 한번, 이분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돈의 법칙. 어떤 부분인지, 네, 간단하게 오늘 한번 읽고 독서노트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루틴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부드럽게 지금 잘 흘러가지 않거든요. 이때 너무 아동바동 하지 말고, 그냥 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루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운동 갔다 와야 되겠어요. 오케이, 어떤 부분을 읽을까요? 오케이. 지금 당장 이 비범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내가 개발한 두 가지 기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조금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오늘 차분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조금 들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행동하고 좀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 짓는 데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가구 같은데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제가 약간 호르몬 영향을 받았을 때, 약간 불안정할 때,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행동이 빨라지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운동하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서, 일단 지금 감정이 약간 호르몬의 영향으로, 좀 격해져 있는 상태이니까 천천히 행동하고 천천히 말하면서 감정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법은 90초 규칙이라는 것으로 심적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90초 이내에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떤 그 직원과 격렬한 대화가 있다고 해요. 예시가 거의 한 페이지인데 빨리 속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몸에 긴장이 솟구치는 것을 감지한 순간 마음을 다잡는다. 약간 저도 긴장이 솟구치기보다는 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분한 날이 있고 약간 조금 들뜨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좀 뭔가 손끝 자체에 행동 자체에 좀 쉴 수가 있고 차분하지 않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이 항상 호흡. 그래서 정신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만들어낸 스트레스부터 거리를 유지합니다. 네.
머릿속에 생각이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은 사실 생각의 소용돌이 아주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을 가라앉히면 그런 지레짐작을 진심으로 믿거나 거기에 동화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뒤로 물러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에게 얘기하냐면 괴물이 출몰했다고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물이 내가 조금 불안정할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취약적인 그 상황, 신체적으로 취약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죠. 괴물이 출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천천히 머릿속을 가라앉히면 그런 지레짐작을 진심으로 믿거나 거기에 동화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인 그 시선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약간 그 순간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갑자기 나도 알 수 없는 그 감정이 요동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때 괴물이 출몰했다고 생각해요. 그 괴물이 힘이 너무 강해서 제가 최대한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건 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 내렸던 것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저기 지나가는 황당한 생각들 좀 봐. 저기에도 또 하나 있네? 근데 진짜 지금은 정말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 그 괴물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진짜 골칫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편협한 생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다. 그거를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도 추측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그것을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확인하지 말고 그것을 하는 걸 계속하면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저도 그 버릇을 고치려고 좀 오랫동안 훈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독서노트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무서워. 그 다음 내용은 되게 조금 무서운 내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저는 좀 하는지 제 생각을 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왜 안 좋을까요? 힘드네요. 그래서 당신은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랬길 바랍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생각에서 멀어지고 나면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에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 생존 프로그램은 언제나 잘못된 것을 탐색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느끼기 마련이지. 그렇지만 올바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사히 살아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일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언제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의도로 행동한 것 뿐이라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며
곧 그것을 멈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든 상관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라 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뭐 큰일은 없었지만 작은 그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큰일도 아니었고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큰일로 번질 뻔했지만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해서 잘 처리가 됐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든 생각은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약간 짜증감?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감정을 보면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잘못했길래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반성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지금 든 생각은,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처리해서 다행이고, 그게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통제권 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에 감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에 집중함으로써 생존 메커니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즐거움, 너그러움 등도 똑같은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대상이 변하면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연습과 경험을 꾸준히 반복하면 실제로 뇌의 신경계가 재구성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장점을 찾아낼 수 있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나요? 기적 같은 일? 내가 그렇게 해석하면 실제로 해석한 것처럼 인생이 펼쳐진다.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조금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당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미칠 듯이 짜증이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전에는 미칠 듯이 짜증을 냈을 일에 오늘 제가 약간 좀 격양되어 있어요. 호르몬 변화. 오케이.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행동하고 어떤 상호작용이나 어떤 행동도 많이 하지 말고 왜냐면은 약간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체도 전혀 차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게 훈련이니까 왜냐면 내가 어떤 스피치를 해야 될 때가 모두 내가 최적의 컨디션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는 이게 진정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차분하게 남은 루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칠 듯이 짜증을 냈을 일에 놀랍게도 웃음을 터뜨릴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더욱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원숙해지며 더욱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 그쵸?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이 한 문장 안에서 너무 좋아요. 삶이 더욱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원숙해지며 더욱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통이 터지거나 슬프거나 두려움에 젖었을 땐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기 힘드니까 말입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상태에 있을 때는 해결책을 훨씬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아름다운 상태에 있을 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제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 신체적 컨디션이 좋으면 감정적으로 스스로 안정이 돼요. 이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라디오를 들을 때 올바른 주파수를 포착하며 자금이, 진짜 저 지금 너무 한국말 하기가 잡음이 사라지고 크고 선명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처음 이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4시간 법칙 혹은 4일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평정심에 대체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든 기술이 그렇듯 그 기술도 더 많이 더 사용할수록 능숙해집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결국은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내일 이 부분을 한번 독서노트를 해보기 위해서 남겨놔야겠어요. 지금 약간 집중도가 떨어져서 여기서 일단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기님 컨디션이 조금 힘들대도 수고했어요.